심상치 않은 대한민국 가계부채, 걱정돼서 잡을 안 석인 일본 미디어. 일본 미디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인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입니다. 3월 12일 와우 코리아라는 매체에서는 심상치 않은 한국 경제, 가계부채 급증, 일본의 버블 붕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11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2월 말 기준 1,003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월에 9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11개월 만에 1,000조 원대로 올라섰다. 월간 증가액도 6조 7천억 원으로 2월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빨리 불어난 것은 영끌과 비투 탓이 크다.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고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통화에 투자한 결과다.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일목요연하다. 국가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GDP의 몇 %인가로 심각성을 비교한다. 한국의 경우 100%를 넘어서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채가 많은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알기 쉽다. 일본의 가계부채와 GDP의 비율이 현재 60%대다. 최근 20년간을 봐도 50%대에서 70%대로 추이하고 있다. 한국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1%로 지난 3-4년간과 비교하면 거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연체율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인 불량 채권이 문제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재난 속에서 고난에 빠진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다양한 경로로 경제에 부담을 준다. 우선 경제 회복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나 가계의 소비 여력이 고갈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 금리까지 오르면 소비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더 위험한 측면은 가계부채가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기한도 없이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책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일본의 버블 붕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당신들에게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문화 사상도 모두 중화 유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을 보지 말고 문 선생이 가리키는 미래를 향해 돌진해 가세요. 어떤 이유가 있든 일본에 얽히지 않고 지금 일본에 와서 일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망상입니다. 끝까지 노제편을 관철해 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대만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중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싸우기 위한 경항공모함을 만들어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한국을 발전시켜봤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인이 자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세계로 도망치고 있다. 이민지는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캐나다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유학,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한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반일 교육을 받아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의 국익을 해치므로 어떤 규제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꽤 올렸기 때문에 가계 수입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보증은 없으므로 빨리 부채를 해소해야 하지만 그 부채가 주택 관련이라면 그럴 수도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병자 호란을 재현 중인 한국에서는 사실조차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문재인은 인조우 재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삼전도 굴욕 후 국익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라는 훈시도 활용되지 않은 채 사실보다도 유리한 계책이라고 조선을 멸망으로 이끈 훈시를 최후까지 중용하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와 비교하고 있지만 버블 당시 일본은 공전의 호경기였다. 취직도 마음대로 선택하고 일손 부족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과 주가만 오르고 실업률도 경기도 최악이잖아. 주식과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본의 버블 붕괴와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될 거야. 이상입니다.